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있는 김동현입니다. 저는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실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내년도 나라 살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326조 원 수준입니다. 금년보다 5.5%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바로 복지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6.4% 증가를 해서 92조 원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전체 예산에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복지 지출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복지 지출은 전체 예산에서 28.2%를 차지하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편성했습니다.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전 생애 과정을 걸쳐서 꼼꼼하게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챙겼습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보육과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들의 예방접종비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만 5세에 대해서 무상으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1조 5천억을 지원해서 중산층까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22% 경감토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혜 대상별로 보면은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 내년도에 최초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에 6만 1,000명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아동을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 금년까지는 36개월까지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취약 전인 84개월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처음으로 시도한 국민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건의했던 주부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0개월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주부 박혜란입니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건 많이 힘들고 난간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힘들고 해서 36개월까지밖에 양육수당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많이 걱정이 됐는데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주최하는 고객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장애아동들이 36개월이 아닌 취약 전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내년부터는 취약 전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복지와 함께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복지와 성장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면 복지 재원이 확충이 되고 복지 재원이 확충되면 국민의 삶이 한층 윤택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인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도에 56만 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래 일자리는 기업과 시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도로와 철도와 같은 SOC, R&D,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부문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대 일자리 부문은 청년 창업, 고졸자 취업 지원, 문화관광 글로벌 일자리, 그리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청년 창업입니다.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2천억 만드는 등 전체적으로 5천억 정도의 창업 자금을 만들 계획입니다. 동시에 전문 컨설팅도 같이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가 자기에게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내년도에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고졸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인 학생에서부터 취업 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창의성과 다양성, 역동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문화관광 글로벌 일자리를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정부는 내년도에 일하는 여건의 조성에도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 12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내년에 사상 최초로 지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일하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일하는 복지를 동시에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 복지 지출도 늘리자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 건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2008년 경제 위기 때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서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기보다는 정부가 할 일을 확실하게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2013년에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 채무 비율이 계속 오르기만 했는데 2013년에는 31.3%로서 2008년 경제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미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주신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국민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우리 나라 경제를 한층 더 튼튼하게 하는 미끄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